자, 추천 제한 없고 수능 최저는 있는 대학, 가톨릭대 역시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합니다. 문과든 이과는. 그리고 면접은 없는데 의예과만 이제 면접이 있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서울대 지역균형이 전교 1, 2등 이제 2명 지원이었는데 가톨릭대 의대는 이제 전교 1명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폭이 있고요. 경인교대 전과목 반영이고 면접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생각하신다면 교과지만 면접 30% 굉장히 크다. 교과 전형에서 이제 면접이 많이들 없어진 추세인데 아직 교대나 아까 한양대 종합 같은 경우도 면접병원 사범대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교직은 면접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100명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교과 작년에 240명 모집하던 게 이제 140명 모집이니까 저희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시로 아마 많이 뽑겠다는 거고요. 국민대 이미지는 어떠세요? 지금 이 지역에서 이제 인하대랑 국민대를 이제 같이 많이 쓰고요. 어디를 더 많이 갈까요? 국민대를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하대보다는 아이들 선호도 또 입결이 국민대가 좀 높은 편이다. 거기보다 살짝 높은 게 숭실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대도 교과 100이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역시 교과 100. 수능 최저는 이제 다들 있는데 국민대도 이제 2합 5 정도 있고 수능 최저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로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아까 이제 서울교대는 4합 9에서 4합 11인데 여기는 4합 11에서 4합 12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능 최저를 보다 보면 학교들의 어떤 레벨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합 12. 경인교대 가려면 3등급 33333 이렇게 맞아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내신은 그래도 2등급 때는 나와야겠죠. 면접 30% 있고요. 자, 동덕여대. 우리 친구들이 여대에 많이 기피하거든요, 여학생들. 근데 어찌됐건 우리의 목표가 그래도 인서울이라면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는 버리시면 그만큼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덕여대 보셔야 돼요. 자, 36대는 뭐 약대가 유명한데요. 역시 교과 100이고요. 서울여대도 교과 100, 성신여대도 출결 10이 있지만 교과 100, 세종대도 교과 100, 수원대 고교 추천 특이합니다. 면접 40%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3등급, 4등급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면접 40%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면은 수원대는 역시 인기 많습니다. 3, 4등급 친구들이 꼭 쓰는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대. 그래도 수도권 대학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20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교과 점수 높은 순으로 높은 건 또 비중을 높게 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신보다 훨씬 좋은.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좀 편차가 큰 친구들 있죠. 전 과목이 골고루 2, 3, 2, 3, 3, 3, 3, 3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건 1 받았다가 7 받았다가 이런 친구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을 하겠죠. 숙대도 역시 교과 100이고요. 그러니까 인서울대학 안에 여대만 해도 벌써 이대, 숙대, 성심, 동덕, 서울, 덕성 이렇게 남학생들 아예 쓸 수도 없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학생들이 근데 많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전에 해야 될 일이 그걸 마음을 돌려주시는 게 집에서 같이 싫다 하시면 안 되고. 추천 제한 없으면서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 수도권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숭실대 역시 교과 100이고요.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요. 2합 4였어요. 숭실대가 2합 4가 지금 연대 최저인데 작년까지 2합 4를 해놨어요. 이제 올해 이제 2합 5로 완화해서 2합 5의 기준은 경희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희대 최저가 2합 5. 2합 5도 좀 높긴 한데 2합 5라는 게 2등급, 3등급 맞으면 되는데 지금 어제처럼 영어 그렇게 막 1등급 받던 애가 3등급, 4등급 받아버리면 이거 2합 5를 어디서 맞을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아주대 교과 100, 을지대 교과 100, 의예과는 인성 면접이 있고요. 인하대도 교과 100입니다. 근데 지원 자격이 4수생에서 5수생으로 늘렸다. 그러니까 인하대도 우리가 요런 걸 보면 사수생도 굉장히 풀이 넓잖아요. 졸업하는지 4년 된 친구들까지 내신 가지고 한번 써봐라 하는 건데 5수생까지 늘렸다는 건 뭐 인하대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 생존 경쟁입니다. 어떻게든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게 하려는 그런 거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역시 교과 100인데 국영수 사과를 다 반영한다. 자, 마지막 추천 제한도 없고 수능 체제도 없는 대학 가천대 눈에 띕니다. 가천대도 인기 굉장히 많고 경쟁률 거의 탑인 학교예요. 1등급 때 친구들이 쓰는 학교는 아니지만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4등급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덤벼드는 대학 가천대입니다. 교과 100인데요. 1단계 50% 내신 반영하고요. 면접이 50%예요. 그러니까 좀 말 잘하고 면접 좀 자신 있는 친구들 가천대 쓰면 되고요. 단일 교과도 국영수사, 국영수과입니다. 이 가천대도 한양대는 이제 탑 티어니까 변화가 이제 많아서 주목을 많이 받는데 가천대도 그에 못지않게 올해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지역균형 말고 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내신인데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A, B, C 나오는 과목 있죠? 그것만 반영했고 국영수 뭐 9등급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가 많은 친구들 그걸로 이제 교과를 하겠다는 거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B가 몇 개여야 여기를 이제 쓸 수가 있나 이런 이제 가천대는 올해 큰 이슈고요. 자, 강남대 교과 100이고요. 건대 서류 3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등급 후반대 친구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1등급 후반인데 건대를 떨어져? 요 서류 30 때문에 떨어집니다. 자, 광운대가 거의 이제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내신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 광운대입니다. 내신만 좋은 친구들이 그 광운대 입결을 보면 광운대인데 1등급 대 친구들이 간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기부가 별로고 수능도 안 되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광운대 써야 돼요. 나머지 대학들 아까 봤듯이 다 수능 최저가 있고 그죠? 아니면 생기부를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광운대도 2등급 때까지 쓸 수 3등급 넘어가면 그냥 운에 맡기면서 한번 써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광운대입니다. 자, 대진대 교과 100, 덕성여대 교과 100, 안양대 교과 100, 진대 교과 100이고요. 안양대 같은 경우도 4등급, 5등급 친구들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역시 상위 12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4등급 45, 45, 45 한 애보다 26, 26, 26 이렇게 된 친구들은 여기 굉장히 유리했죠. 안양대 인천대도 교과 100이고요. 국영수사인데 여기에 이제 반영 비율로 나눠서 요 PPT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밴드에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 들으신 거 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밴드에 부천 청솔이라고 치시면은 이 설명회 하는 자료 올려드리는 밴드 있으시니까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데 진로 선택이 성취도가 C면은 3등급으로 했던 걸 이제 4등급으로 한다 라고 하니까 뭐 ABC 나오는 과목에서 C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다. 종합전형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교과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천대를 좀 궁금해하시는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대표적으로 아까 또 바뀐 것도 많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천대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이라는 전형, 이거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그 교과 안에서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서 교과를 쓸 때도 이 두 개 중에 뭐가 유리한지 좀 따져보셔야 돼요. 교과 100이고요. 지역균형은 역시 교과 100인데 여기는 면접 50%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6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게 결국 수능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지금도 사실 불확실해요. 아직 9월 모의고사가 있고 구모도 끝이 아니에요. 9월, 10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그래도 2달 반 얼마나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거의 이제 고3 부모님이시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또 한 3주 있다가 기말고사 하고 한 달 정도 있다 이제 생기부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애들 막 급하게. 그럼 이제 모든 게 아이들은 고교 생활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수능 체제를 마치기 위해서 그때부터가 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썸머스쿨을 보내시든 저기 산속에 기숙학원을 보내시든 여름방학 때는 애들 믿지 마시고 어떻게든 외부적으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도 9월달에 뭐 8월달에 9월달에 학교 개학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애들 인생 끝난 애들입니다. 그 안에서 수능 체제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특목고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특목고를 보낼 걸 이런 후회 안 하셔도 돼요.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목고라고 막 다 정시 공부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2학 6도 쉬운 체제는 아니고요. 지역균형 특이한 점이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죠. 거의 최초 시도가 아닌가 해요. 1, 2, 3, 4, 5, 6, 7, 8, 9등급 나오는 과목들 다 냅두고 A, B, C 나오는 과목만 반영하겠다는 가천대 어떤 실험 정신 보시면 되죠. 자, 교과 반영 방법 역시 우선 교과선으로 40, 30, 20, 10 반영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보다 조금 올라갈 거예요. 유리한 과목만 좀 비중을 높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이 없습니다. 학생부 우수자는. 의대, 한의대, 약대는 가중치 없이 교과별로 똑같이 하고요. 예체능은 교과별 50% 반영하고 가중치 없습니다. 예체능은 국어랑 영어만 반영해요. 혹시 예체능 부모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학이랑 과학, 사회 이런 거 다 못해도 국어, 영어 내신만 보겠다 이거. 등급으로 보고요. 지역균형이 바로 석차 이제 진로 선택 A, B, C만 보는데요. A가 1등급, B가 2등급, C는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C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쓰지 마라 이거죠. 안 될 거예요. 인문계열에서 국수, 영상. 근데 그 C가 과학 과목이다. 과학, 과제, 뭐 연구, 뭐 이런 과목 C다. 그럼 인문계열 쓸 때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많이 안 뽑아요. 이따가 인원 보여드리겠지만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막 난리가 나서요. 자, 수능 최저 아까 2합 6인데 물음표 해놨죠?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거 보통은 2합 6인데 이 학교 안에서도 학과별로 최저를 다 달리 해요. 뭐 의대 아니고도 바이오로직스학과 2합 5고요. 클라우드 공학과 2합 4입니다. 2합 4 연대 아니네. 가천대인데 2합 4? 왜 그럴까요? 요거 카카오랑 연계된 거예요. 여기가 카카오. 서울대 나와도 카카오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여기 입결 굉장히 높고 여기에 걸맞게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최저를. 자, 의대는 뭐 3개 뭐 111 나와라 이거. 한의대 11, 약대 3합5. 이거 요거만 봐도 의대 제일 높고 한의대 그 다음 약대 3합5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게 지원할 각 대학에 요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바뀌고 요 지금 내용이 5월 31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왜냐면 의대 정원 지금 확대 때문에 급하게 지금 대학들이 다 바꾼 거거든요. 자유전공 이슈죠. 이거 무전공 자유전공이 이슈인데 이게 올해 의대 증원 관련해서 요거까지 더해져서 이제 굉장히 지금 올해 이슈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자유전공이라는 게 가면 뭐 아무거나 고를 수 당연히 없겠죠. 그죠? 의대 약대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자유전공이 지금 대학별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유전공을 쓸 때 고려하셔야 될 게, 내가 가천대를 쓰는데 만약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학과를 선택할 때 내가 할 게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아보셔야 돼요. 전공 결정할 때 제한학과, 유아교육, 간호, 치위생, 응급구조, 방사선, 물리치료, 약학과는 안 된다. 의대, 한의대 안 되고, 예체능 계열도 안 되겠죠. 그 다음 첨단학과 중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보안, 스마트 시티, 바이오로직스, 금융 빅데이터. 자, 3번이 중요한데요. 첨단학과가 그럼 총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되는 거가 뭐고 안 되는 거는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되는 거 여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공학, 배터리공학, 시스템 반도체. 괜찮은 학과들도 자유전공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클라우드공학과, 카카오 여기 안 되고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이것도 무슨 과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바이오 의료, 게임, 반도체, 설계, 미래자동차 이런 학과들은 자유전공이 안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학과들이나 이런 학과들은 그래도 자유전공으로 들어와서 아무나 선택하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대학에서 조금 좀 특화되거나 좀 인기가 높다고 좀 보셔야 되는 학과들이에요. 건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을 KU 지역균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KU 자기 추천이 종합 전형인데요. 자유전공을 179명을 종합으로만 뽑고요. 교과에서는 35명을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문과대학 중에 여기 35명이 가서 자, 요 중에 이제 2학년 때 고르겠죠. 어디 제일 많이 고를까요? 국문과, 콘텐츠, 미디어, 사학, 영문, 중문, 지리, 철학. 영문학과 선택 많이 할 것 같아요? 미디어. 땡. 미디어죠. 자, 선택 불가, 미디어 안 되고요. 문학 콘텐츠 안 됩니다. 문과에서 거의 제일 인기 있는 학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미디어를 하고 싶어서 자유전공을 선택한다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자, KU 자유전공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에서는 역시 사범대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 되는 데는 안 되고요. 뭐 수의대, 의대랑 약대 없으니까 건대는 수의대 안 되고, 예체능 계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천대 입결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간호학과부터 일단 인원 증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 마이너스죠. 이게 나중에 보시는 자유전공이 갑자기 한 300명을 뽑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가 어려운 게, 작년에 간호학과 학생부 우수자 2합 6 맞추면 되는 가천대면 간호학과에서 거의 탑이거든요. 42명 모집하던 게 10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요 입결이 1.89입니다. 가천대 간호학과. 네. 자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높아요. 지역균형, 요것도 이제 믿을 수 없죠. 올해는 ABC로 뽑는다면서요. 그러면 2.45로 한 내신 의미가 없어지죠. 내신으로 아예 안 하니까. 근데 이 흐름을 보면 학생부 우수자랑 지역균형 보면은 지역균형이 조금 내신이 낮은 것들이 다 모든 학과에서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 자, 건축학부 2.81, 3.47, 경영 2.66, 2.91, 경제 2.81, 3.32, 경찰행정 2.61, 2.31. 여긴 좀 역전이 됐죠. 우수자가 좀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과별로 또 여기가 높을 수도 있고 저기가 높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5년간 평균 내신으로 제가 산출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광경영학과 2.75, 2.66, 거의 다 2점대. 그래도 가천대에는 2점대 정도 돼야 갈 수 있다. 자, 도시계획 조경 2.92, 3.5. 즉 건축이라든지 이런 토목 쪽은 아무래도 이과 계열에서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물리치료 1.74입니다. 물리치료 굉장히 높아요. 물리치료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한테 가천대는 그냥 제일 그냥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학과 3.08, 3.59고요. 미디어 2.5, 2.7. 자유전공 몇 명 뽑나요? 321명 뽑아요. 네. 자유전공 321명 뽑아서 작년에 5명 뽑던 건데 그냥 이때 가천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그냥 한 번 확 뒤집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단 너네 321명 와가지고 학과 다 이제 가고 싶은데 가면 된다. (3등급) 때 A가 다 A 이게 7배수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다 A인 학생 많이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B가 그래도 한두 개? B 하나 정도면 안정적으로 제가 보기엔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5등급이다. 근데 ABC, 그러니까 성실은 일단 해야 되겠죠. ABC를 준다는 건 성실한 친구들은 A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5등급인데 가천을 가기 힘든데 올해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321명 안에 들어가면은 내신이 아무리 낮아도 진로 선택으로 해볼 수 있다. 대신 면접이 50%니까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73개 대학에서 일단 자유전공이 올해 그냥 4명 중에 1명은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는 해가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1년간 진로 탐구하고서 학과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를 정할 때 갈 수 없는 학과가 있다면 이런 것도 알고 가셔야죠. 그다음에 유형 1하고 유형 2가 있는데요. 유형 1은 그냥 모든 학과에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거고 유형 2는 지금 성대식으로 말하면 계열입니다. 인문 계열이면 아까 건대 보여드렸듯이 영문과, 중문과, 철학과 뭐 이런 그 인문 대학 안에서 고르는 게 유형 2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형 1에서 국민대가 미래융합전공 528명, 자유전공 300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요. 홍대도 811명인데 서울캠은 460명입니다. 세종캠이 나머지를 가져갔고요. 상명대도 역시 530명. 인원이 굉장히 거의 한 25%, 30% 정도 되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원서 쓰실 때는 자유전공이 미치는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유전공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워낙에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숭실대 439, 광운대 408, 경희대 406.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울캠하고 국제캠이 있는데 경희대 이과 쓰는 친구들 저기 수원에 있다는 거 모르고 쓰는 고3 친구들 많거든요. 원서 쓰고 나서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서울 가고 싶어서 경희대를 썼는데 갑자기 수원으로 다녀야 되네 하면서 붙어도 안 갈래요. 그 아까운 거를 한정 날리는 친구도 있거든요. 서울캠이 165명, 그 다음에 국제캠이 241명이니까 어떤 학과에서 165명을 모집하는 학과가 없잖아요. 자유전공 규모가 이렇게 큰 겁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혁신 컬리지를 막 신설을 했는데요. 이름이 이제 죽전, 용인에 있는 거는 퇴계 혁신 컬리지,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건 율곡 혁신 컬리지. 이런 것도 어머니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단국대용 퇴계랑 율곡입니다. 이런 것도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자유전공을 인터칼리지라고 해서 새로 신설을 했고, 자, 자유전공 2 영역 같은 경우에 이 경기대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인문대학에서 54, 사회과학 82, 소프트웨어 59 이런 식으로 그 학부 내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중에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유형 2입니다. 경기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뽑고 있고요. 자, 무전공학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대는 그냥 없던 거에서 생으로 증원을 한 건데 자유전공은 다 빼오는 거예요. 몇 명씩 빼와서 이렇게 몇백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인원이 확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찾아보면 이것들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성대 파급력 한번 보실까요? 무전공 인원 확보를 위한 개별전공 모집 인원 보시면 이게 작년 4월에 우리 아이들 이제 이렇게 뽑겠다고 계획은 발표됐는데
지난주에 5월 31일에 올해 수시 몇 명 뽑을지 확정된 게 바로 뭐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다 모든 대학이 지금 발표한 건데요. 자유전공 계획이 없었는데 학교장 수천을 20명 갑자기 뽑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도 계획이 없었는데 확정 114명입니다. 이 성대에 쓸 때도 자유전공을 선택지에서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논술은 그렇듯이고요. 어디서 많이 빠졌느냐? 자, 공대에서 30명 빠졌고요. 사회과학 13명, 그다음 인문과학 12명, 자연과학 10명, 전기공학에서 5명 이렇게 빠져서 요 빠진 것들 다 합쳐가지고 다 자유전공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생기부 잘 챙겨가지고 성대에 여기 한번 써봐야겠다 했던 친구들한테는 좀 타격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전공도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이만큼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대로 준비했던 전기전자공학부로 지원할 것이냐, 자유전공 이 114명짜리로 한번 도전해 볼 것이냐. 입결 분석이 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입결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정시에서도 아마 영향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 성실대 교과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그 밴드 자료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좀 특이한 과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승실대를 교과로 쓸 때 평균은 2점 초반에서 중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그렇고요.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그 내신 입결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게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꼭 내신 좀 수월해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 튀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높아졌다 하면은 원서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교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승실대로 생각하신다면 이 자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또는 상승한 경쟁률 변화보다는 이 편차에서 보시면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0.24 정도니까. 금융학부를 보면은 23년도에는 내신 평균 2.2였는데 작년에 2.44니까 2.2랑 2.4도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 나는 게 요 정치외교 정도. 정치외교 작년에 보시면 2.19가 평균이었거든요. 재작년에, 작년에 2.93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정치외교 문과에서 그래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과인데 작년에 2점 후반대에도 현실대로 갔으니까 이렇게 교과가 내신으로만 가는 거니까 종합전형은 진짜 불확실한 거고요. 교과에서도 이렇게 튀는 과들이 생기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신소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2.04에서 2.57이니까 2점 초반대에서 2점 중반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입결만 보고 쓰기는 좀 애매하고요. 최근 3년 또는 5년 정도의 입결 자료를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서강대 한번 볼게요. 서강대가 뭐 최저는 이제 널널하죠. 재작년까지는 3합 6이었는데 작년부터 세계 3등급으로 바꿔가지고 세계 3등급이 최저가 뭐 근데 그 세계 3등급조차도 30% 못 맞춥니다. 네. 그만큼 최저가 쉽진 않아요. 자, 제일 인기 있는 과는 전자공학 1.36, 1.39니까요. 세계 뭐 3등급 3개 맞고 1점 초반 나와야 갈 수 있는 게 서강대 교과입니다. 인공지능. 근데 2.81이 보이네요. 지식 융합 미디어. 미디어가 인기가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펑크가 났죠. 영문 2.13이고요. 경영 2.18. 서강대 이거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 세 개만 2점대 평균이고요.
나머지 유럽 문화, 수학과 인문, 중국 문화 이런 데 다 1.6, 1.5, 1.4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번 빵꾸가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서강대를 2등급 때 교과로 종합도 1등급 후반도 뭐 어려운데 2등급으로 갔다는 게 운이 그냥 좋은 친구들이죠. 글로벌 한국학 여기 빈칸이죠. 3명 모집인데요. 제가 보기엔 4등급도 갔습니다. 3등급, 4등급. 그 3명의 등급은 3, 4등급일 거예요. 평생 쓸 운을 여기다 다 가져가야 돼. 이게 뭐 종교 관련 학과도 아니고 불교나 신학과도 아닌데 글로벌 한국학인데 서강대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3등급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게 물론 올해는 이러지 않겠죠. 그죠? 올해는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게 대학이란 게 우리 아이들 남학생이면 군대도 갔다 오고 하는 거 아직 먼 거 같은데 애들 요새 보면 취업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자, 생명 다 취업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입결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물론 취업은 나중에 뭐 알아서 네가 하면 되고 대학은 그래도 높이겠다 하면은 딱 봐서 취업이 힘들 것 같은 과가 우리한테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유럽 문화를 가든 뭐 어딜 가든 다 경영학과는 복수 전공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문과 가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능력 없으면은 뭐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애들 다 가서 새로 코딩하고 부트캠프라고 코딩 다시 역량 기르고 해야 될 거예요. 철학과를 가든 대학 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 마지막으로 볼게요. 한양대 작년 이거 올해는 이제 3합 7이 생겨가지고 의미가 없는데요. 작년에 면접도 없고 그냥 내신만으로 가는 학교인데 행정학과가 거의 빵꾸가 났죠. 2.08. 2.08이라는 내신 분명히 그쵸. 뭐 일반고에서 전교 한 10등, 15등 이내에 있는 우수한 친구인데요. 한양대를 내신만으로 요 등급으로 간다는 건 그냥 빵꾸 난 거예요. 왜냐면 한양대 수학교육과 1.2, 그러니까 이거는 문 닫는 겁니다. 꼴등의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은 경영도 2.09가 문 닫고 들어갔는데 평균은 1.5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신 그 마지막 끝자락 들어간 거는 입학처에서 이제 설명회 통해서 한 거라서 아마 뭐 어디 가나 이런데 공개가 안 될 거예요. 1.96으로도 파이낸스 경영 다이아몬드 학과인데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데도 그냥 내신만으로 이렇게 갔다. 생기부 하나도 안 보고. 이게 생기부 완전 엉망이라도 2.08 그냥 운 좋게 간 거고. 근데 올해는 3합 7이 생겼고 생기부도 10%를 보고 하니까 더 이제 혼란이 가중되고 게다가 의대 엄청 늘어났죠. 그러면 의대랑 관련 있는 학과나 자연계열은 분명히 그 파급이 사용고사 성안으로 쭉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변수가 우리 너무 많습니다. 내신이 뭐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 그 재학적인 학교 전교 1등들도 1.12가 나올까요? 화학공학과. 이거 정말 아까운 거죠. 수능 공부했으면 요거 가지고 의대를 쓸 수도 있고 메디컬 쓸 수도 있는데 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겠죠. 그렇죠. 여기 재수하고 나가지고 수능 죽어라 파서 이 1.12란 대신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뭐가 달라졌죠? 똑같이 한양대 학교고요. 건설환경 있고 의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도 내신 평균은 1.4인데 이거 70% 컷이 1.11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문 닫은 애가 많이 내린 거죠. 그죠? 평균을 많이 깎은 거죠. 이 자료들을 한번 나중에 다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Q&A